최고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 750선을 돌파를 했고, 코스피는 그 2200선, 코로나19로 하락하기 전 가격까지 거의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최고의 장세는 이 유동성 장세, 지금 같은 초저금리,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가 9월달까지 전면 금지가 되어 있죠. 뭐 글쎄 9월까지는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뭐 그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 뭐 그 얘기는 4월 달에도 좀 오르자 네, 고점이다. 또 5월 달에 좀 오르니까 또 마찬가지 네, 기대치는 낮게 잡아라. 뭐 이런 전문가들 얘기가 많은데, 근데 어쨌든 뭐 꾸역꾸역 올라와서 이번 6월 달에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추세는 추세에 물으라고 잘 가고 있는데 미리 고점을 예측하고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익 극대화를 하고요. 지금 너무 멀리 보기보다는 그냥 매주 또 혹은 매일 봐서 뭐 오늘 괜찮으면 가져가는 거고 또 내일 괜찮으면 또 가져가는 거고, 그래 하다 보니까 벌써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공매도 이 허용하는 그 9월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꾸역꾸역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CD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 주문은 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알고리즘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렇게 IT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무려 13%나 네, 급등을 했습니다. 장이 좋은 측면도 있죠. 코스닥이 거의 뭐 3%나 올랐으니까. 그러나 이녹스처럼 13%까지 오른 종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13% 오른 이유는 특별한 거죠. 바로 모건 스탠리와 JP 창구, JP 모건 두 개 창구가 네, 매우 적극적으로 8만 주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거죠. 자리도 상당히 좋았죠. 61선 위에서 네, 매우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이건 개장부터 들어왔으니까 개장 초부터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창구가 두 개가 경쟁적으로 CD 좀 들어온 걸 확인했다면 아마도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사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수는 3% 올랐지만 이 종목은 13% 올랐으니까 초과 수익 뭐 10%,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으니까 계속해서 이익 극대화하기는 너무 좋았을 겁니다. 자, 미스터 블루가 그동안 참 많이 소개를 했었던 언택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웹툰, 웹소설 쪽인데 결국 상한가를 그 2개월 동안 행보를 하던 이 미스터 블루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2개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지난 3월 20일부터 급반응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는데, 상한가를 나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지수 자체는 나쁘진 않죠. 1% 올랐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날이었었고, 그리고 상한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30%짜리인데. 그리고 미스터 블루가 뭐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상한가가 의미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상한가를 간 것은 바로 JP 모건과 CS 창구가 10만 주 이상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뭐 이유는 그밖에 없는 것이고, 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를 먹으면서 장 끝날 때까지 올렸다라는 겁니다. 상한가가 벼락처럼, 재료에 의해서 벼락처럼 올라가는 경우는 고점을 못 지키고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이런 미스터 블루처럼 계속 호가를 먹으면서 야금야금 1%, 2%, 3%씩 올려서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는 한 20% 넘으면 그때부터 기대를 해야죠. 보통 일반적으로 순간 급등해버리면 고점에서 던지기 바쁜데, 이렇게 계속 호가를 올리면 상한가 가겠구나, 상한가를 가도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호가를 먹으면서 그 중에 JP모건과 CS창구가 들어오면서 힘을 보태주는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장 끝날 때까지 만약에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수급과 상관없이 그냥 보유했었던 뭐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도 흐름 자체는 수요일 날 CD 주문이 들어온 거는 한번 봐보시면,
네, 비트로셀인데 이미 신고가를 깼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전날이 오히려 더 나았겠네요. 그 전날에 네, 나우만주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깼고 그 다음날도 다시 신고가를 깼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밀리면서 0.8%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이. 자,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었고요. 자, 나홀로 비트로셀이 수급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네, 신고가에서 네, 수급이 들어가도 조금 탄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져가기는 너무 좋았던 종목이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하면 뭐 4% 양봉 종가를 못 지켜냈지만 매우 강하게 끝이 났다 보면 되겠죠. 네, 이번에 52주 신고가를 깼던 콜마 BNH를 봅니다. 그날 0.6% 올랐었네요. 자, 다시 한번 이 그 전날에 언택트 관련한 종목이 수요일 많이 하락을 했다가 네, 다시 목요일 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콜마 BNH도 CS 참고 한 3만 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뭐 52주 신고가 고점에서 매물 먹는 종목인데 거래가 안 터졌어. 변동성이 없으면 추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콜마는 다음 주에도 콜마 BNH나 이 노바렉스 같은 이런 건기식 관련한 종목들은 다음 주에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 또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애터미 지금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아마 쇼핑몰부터 이제 운영하게 될 건데 그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래서 콜마 BNH는 중국 모멘텀이 있어 더 빨리 올랐지 않았나라 보여집니다. 이번 주말장에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참 네, 냉탕 온탕 이번에 많이 힘들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고점 신호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난 3월 19일 날 시가총액이 8천억이 깨졌었다가 이번에 3조 5천억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뭐 4배 가까운 급등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네, 엄청난 이날은 뭐 네이버 카카오 다 3%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 오른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IT 대형주가 가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이날 무려 24%인가 급락을 했죠. 그 다음날 12%가 오르고 다시 또 12%가 올랐습니다. 24%가 올라서 사실상 급락 전 가격까지는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왜 역사적 신고가 가는 대장주들이 왜 무서운지 보면 이렇게 급락하면 웬만하면 끝나죠. 20% 이상 급락을 했으니까 사실 네, 투매가 나왔으니 거의 끝났다 생각하는데 이틀 연속 10% 이상씩 끌어올리면서 네, 꾸역꾸역 신고가까지 갑니다. 역시 무섭네, 그죠? 알테오젠 다시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에서 무너지더니 3조 4천억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2조 5천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틀 만에 1조를 네, 시가총액 1조를 회복했습니다. 정말 네, 저력 있는 종목이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고점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는 매물들이 나왔고 네. 자, 원하지 않는 짱대 뭔가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슬슬 이 알테오젠은 그동안은 제가 단 한 번도 매도하라는 말씀 드린 적은 없었고 저희 뭐 VIP 제자분들도 알테오젠은 오랜 기간 동안 2019년도부터 지금 잡아오고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히알루론이다 제로 기술 이전 한 번 더 해서 만약에 그때 두 번째 기술 이전 하면 그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그전에는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나누어서 분할로 이걸 좀 챙겨야 되는 뭐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CD 주문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에 CD 주문 검색기에서 자동으로 잡힌 종목들입니다. S에너지, 제노포커스, 중해제약, 마크로텍 네, 의외로 제약 바이오 종들이 많이 보였었네, 그죠? NK, 제노레이까지 있는데, 이 보시면은 변동성은 어떻습니까? 뭐 장이 특별히 좋은 장이나 보기는 어려웠어도 지수에 비해서 뭐 1%대지만 종목들은 거의 4%, 심지어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지수보다는 압도적으로 네, 역시 CD 주문 들어오는 종목군들 여기다 기관 수급까지 들어오면 좋은데 기관들은 10시 이후니까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외국계 CD 주문 매매하는 거랑은 좀 매매 간접이 좀 약간 다릅니다. 얘들은 직계 외국인은 그래도 직계가 9시 20분이면 나오는데 요즘 기관들이 더 늦어져서 10시가 넘어야 기관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이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CD 주문이라서 당분간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직계가 좀 더 빨리 잡히지 않는 이상은 기관들은 별로 무시가 되죠. 그러다가 물량을 늘리는 과정은 기관들이 물량이 확 들어오면 그때는 네, CD 좀 들어온 종목의 물량을 확 더 늘리죠. 그러나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면 거기서 자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잘 가다가 외국계 창구에서 잘 가다가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면 거기서 꺾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 종목군들의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보시면 S에너지처럼 이 외국인들 외국계 창구 수급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것 꾸준하게 사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죠. 제노포커스는 몇 번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완벽하다 보기는 어렵겠고요. 중해제약 네, 중해제약은 5장에서는 좀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마크로, 텍, 쇼박스 다 보면은 어때요? 매도는 없이 자 제일 이상적인 거네요. SJ그룹이 들어오는 CD 주문 형태. 그러니까 오후 3시 20분까지 네, 쉬지 않고 일정하게 이건 외국계 수급이니까 외국계 창구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확한 수량을 정확한 시간대로 쪼개서 물량을 샀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은 S에너지 형태나 자, 그다음에 SJ그룹이나 또 이런 종목들 뭐 제노레이 같은 제노레이도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CD 주문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할 때 다시 한번 CD 주문 관련해서 여러분과 직접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